오늘 저 가장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주제입니다. 기아 정규 시즌 우승 심재학 단장과 통화. 예.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 저 윤세호 기자가 심재학 단장과 우승 직후에 통화를 하셨죠. 네. 7년 만에 우승이에요. 네, 그렇기도 하고 심재학 단장이 지난해 이제 시즌 중에 부임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가 실질적인 풀 시즌이에요. 첫 시즌입니다. 네, 첫 시즌인데 참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기아가. 이거를 시계를 한 2월 정도부터 그쵸. 돌려봐도 캠프 가기 직전부터. 이거 뭐 진짜 네, 캠프 가기 초유의 직전. 그 캠프를 눈앞에 두고 네. 감독 계약 해지가 일어났잖아요. 금품수수 의혹. 예, 네. 그러면서 이보모 당시 타격 코치는 호주 캠프 중에 타격 코치에서 감독으로 그래, 갑자기. 예, 직하게 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들을 저는 심재학 단장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그리고 마치 한 2, 3년 동안 했을 일을 1년에 몰아서 다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나눴는데 참 이게 모든 우승이 그렇지만 올해 기아 또한 정말 어려움 속에서 맞아요. 예, 절대 순탄하지 않은 과정 속에서 우승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부터 말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감독 할 만한- 선임 얘기부터 네. 좀 먼저 감독 해보죠. 선임. 사실은 뭐 네. 다른 팀도 그렇지만 네. 기아란 팀은 레전드들도 많고 팀 전력이 사실은 좋다는 건 뭐 누구나 네.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감독 선임 과정부터가 단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계약 해지가 결정이 되고 네. 그날부터 심재학 단장 후보군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후보군 리스트를 뽑고 나서 이제 구단 내부적으로 외부 영입이냐 아니면 내부 승격이냐 두고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대요. 내부 어떤 이제 구단에서 어떤 사람들은 외부에서 데려와야 된다. 그렇죠. 좀 이름값 있고 경험 있는 그렇죠. 소위 말하는 뭐 올드보이를 네. 데려와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내부에서는 그래도 현재 지금 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지금 시기가 캠프가 이미 들어갔는데 여기서 변화를 주기는 새로운 감독을 외부에서 그렇죠. 모셔와서 하기에는 부담에 따른다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좁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당시에.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부에서 승격을 하자라고 네. 결정이 된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대요. 왜냐하면은 팀장급들이랑 인터뷰를 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 만장일치로 내부에서는 이보모 타격 코치가 돼야 된다. 이게 거의 만장일치였대요. 그래서 외부에서 데려오느냐 내부 습격이냐 이게 과정이 길었을 뿐이지 내부에서 합시다라고 결정된 이후에는 빠르게 네 물론 그 과정에서 호주에 있는 이보모 타격 코치와 심재학 단장이 이제 영상 네. 인터뷰를 하기도 했대요. 면담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또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기아가 그게 좀 아쉬웠어요. 1루수가 누구냐. 아, 일루수가 네, 누구냐? 다른 포지션은 다 차 있는데 1루수가 누구냐였어요. 여러 명 있었죠. 네. 그때 이보모 타격 코치가 꺼낸 해답 중에 하나가 이우성을 먼저 선두주자로 두고 이우성을. 거기에 네, 스파링 파트너로 변우혁을 뭐 이런 식으로 두면서 같이 이렇게 경쟁 체제를 구축하면서 가면은 그래도 우리의 1루가 마냥 구멍은 알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게 현실화 됐어요. 맞아요. 네, 둘이 네. 공존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참 여러 일이 또 있었죠. 아유, 얼마나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제가 물어봤거든요. 가장 시즌 중에 힘든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이의리 선수랑 윤영철 선수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맞아요. 아웃이 됐잖아요. 맞아요. 선발. 그때는 네. 진짜 막막했대요. 네, 와 앞으로 선발전 어떡하냐. 그러니까 윌크로우의 부상 이탈을 시작으로 그렇죠. 지금 선발진이 차례대로. 네, 차례로 3명. 빠져나갔는데 3명이 빠져나갔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선발 로테이션 5명 중에 생존자 1명뿐이에요. 양인종 양현종. 하네요. 네. 양현종. 예, 이거는 진짜 정상적인 시즌 운영이 불가능한 환경이었거든요. 그럼요. 이걸 극복을 했는데 가장 막막했던 순간은 이때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의리 선수와 윤영철 선수가 비슷한 시기에 아웃됐을 때 그리고 이의리 선수를 두고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대요. 아 이게 수술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선수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그렇죠. 어떻게든 재활을 해서 한국 시리즈 마운드에 서게 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크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수술을 할 때 빨리 하고 제대로 준비를 시켜서 다시 복귀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선수 생명을 위해서 더 낫다고 봐가지고 어렵게 수술 결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순간은 선발 투수 2명이
아우. 네, 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다,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팀이나 선발이 두 자리가 빠지면 사실은 굉장히 큰 시즌에 타격을 주죠. 네, 한 자리만 빠져도 사실 네, 위기예요. 사실 바로 위기가 팀들은 오는데, 바로 네. 위기예요. 네. 네. 그랬는데 이걸 극복한 저는 비결은 뎁스였다고 맞아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아가 지난 겨울에 FA 시장에서 외부 영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성범 선수를 영입한 후에는 아직은 뭐 큰 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못하죠. 네,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뎁스로 이걸 이겨냈는데 과정을 들여다보면요. 지난 겨울에 기아가 투수들을 그리고 야수들 몇 명을 투수들은 이제 드라이브 라인에 보냈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드라이브 라인 갔다가 또 호주에 가서 실전을 호주 리그 치른 갔었죠. 네, 네. 투수도 있고 야수들도 또 이제 호주에서 실전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전 이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그렇죠. 네, 물론 이 드라이브 라인 간 투수 중에 모두가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뭐 황동화 선수 같은 경우도 오. 있고요. 오. 곽도규 선수 같은 경우도 있고요. 사실 뎁스의 힘은 이 두 선수에서 나왔다고 봐요. 네, 이 맞아요. 두 선수를 기아가 시스템화 해가지고 키웠기 때문에 비시즌에도 이 선수를 데리고 미국에 가고 호주에 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선발진 부상 이탈이나 악재를 극복했다고 보거든요. 황동화 선수가 있었기에 기아 로테이션이 유지가 될 수 맞아요. 있었어요. 로테이션 계속 돌아줬어요. 네. 그러니까요. 곽도규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도약을 했기 때문에 기아 불펜. 불펜이 정말 맞아요. 다양성을 갖추고 지키는 역을 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뎁스였는데 맞아요. 이 뎁스 문제를 해결했다? 사실 기아가 작년까지는 화려한 팀이고 강해 보이는 팀이긴 했지만 뎁스가 강한 팀은 아니었어요. 그럼요. 네, 근데 이 뎁스를 갖췄다. 이게 저는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 후반기에 지금 활약하고 있는 김기훈 선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선수도 지금 6월 달에 유학 갔다 미국 왔죠. 노스캐롤라이나 네, 유학 트레드 갔다 왔어요. 어슬레틱이라는 맞아요. 산달 가서 연수를 맞아요. 받고 왔어요. 사실 시즌 중에 어쨌든 김기훈 선수는 팀에서 모두가 인정한 유망주이기도 했고 언젠간 팀에 도움이 돼야 될 선수잖아요. 근데 이런 선수를 바로. 갑자기 미국으로 보낸다? 훈련을 시키고 온다? 이것도 쉽지 굉장히 않은 큰 모험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모두가 이런 걸 우려해요. 위에 가는 건 좋은데 가서 다쳐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거에 대한 부담을 단장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요. 가는 건 좋아. 근데 시즌 중에 가서 다쳐서 와? 그럼 시즌 아웃이잖아요. 네. 네, 이런 거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보냈는데 김기훈 선수 돌아오고 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또 굵직한 활약을 해줬습니다. 가다가 달라졌어요. 네. 확실히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동작부터 예, 많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심작 단장의 철학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좋다? 그럼 보내자. 네. 그러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서 가면 분명 얻어오는 게 있을 거다. 그래서 선수를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아까 좀 넌지시 말씀하셨지만 어느 팀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코치들과 트레이너를 같이 트레이너. 보내서 네. 관리를 하고 또 같이 배워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런 토양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좋은 건 받고 아닌 건 버리면 되니까. 예, 근데 이게 네. 거슬러 또 가면은 이런 실행한 내용들이 사실상 심지학 단장이 기아구단 단장 인터뷰를 할 때 면접할 때 들어가 있었대요. 그렇군요. 앞으로 우리 팀을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 겁니까라는 질문을 할 때 제가 책임지고 뎁스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처음 면접을 할 때부터 이 뎁스 구축이 그렇죠. 기아 뭐 고위층에서도 그룹에서도 뎁스가 무조건 필요하다. 더 강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육성이 잘 돼야 된다. 그렇죠. 이걸 과제로 심지학 단장한테 건넨 거죠. 사실 작년에 기아가 이제 6등을 해서 네. 가을야구를 못했는데 결국 그 원인도 사실 그 주전 선수들 뭐 최영호 선수도 빠졌었고 저 나성범 선수도 꽤 맞아요. 오랫동안 또 빠졌었고 투수 쪽에서도 계속 그 톱니바퀴가 잘 안 맞으면서 네. 어려움을 겪었는데 대부분의 야구 전문가들은 이 팀이 선수들이 다 돌아오면 잘할 것이다라는 맞아요. 전망이었는데 6등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 그 뎁스를 뎁스. 해결한 부분이 컸고 특히 이제 올해 그 성적을 내는 데는 이 백업 선수들의 역할도 있지만 주전 선수 중에는 저는 뭐 압도적으로 김도영, 양현종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이 선수들이 한 명은 야수진에서 그렇죠. 한 명은 투수진에서 이렇게 끌어온 거죠. 올 시즌 이 선수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네. 김도영 선수는. 네. 저는 이런 김도영 선수가 나타났다 이런 도약을 했다는 게 뭐 앞서 뭐 산업화 얘기도 네. 말씀하셨지만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 그렇죠. 이런 거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야구를 대표하는 얼굴이 필요했는데 어쩌면 이제 김도영 선수가 그렇게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네. 현재 2024년도의 야구를 논할 때 김도영 선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김도영 선수의 활약이 꾸준히 이어진다면은 그냥 현 시대 야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옛날에 뭐 네. 손동열, 뭐 이종범. 이종범, 네. 이승엽 그렇죠. 있었잖아요. 얼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요.
의외로 21세기에 들어오고 나서는 좀 라이벌 구도는 있었지만 원톱 이런 개념은 좀 희미해졌어요. 없네요. 예. 확실히 없네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야구 흥행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표팀에서도 김도영 선수는 대표팀에서도 아마 얼굴이 될 거예요. 그럼요. 앞으로. 네. 네. 그래서 뭔가 야구 흥행을 이끄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매달 지금 성적을 내면서 10 4월 달에 했죠. 20 전반기에 했죠. 그리고 최연소 30 뭐 이제 40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만장일치가 점점 돼갈 것 같아요. 거의 지금 거의 가능성이 만약에 그렇죠. 지금 저 40만 찍으면 이거는 저는 만장일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가능성이 KBO 국내 선수는 최초예요. 국내 네. 선수로. 네. 그죠? 뭐 지금도 거의 만장일치라고 보여지지만 40을 찍는다. 이건 네. 그리고 홈런의 영향가도 굉장히 높았어요. 돌아보면은 진짜 이 선수가 중요한 순간 친 홈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도 뭐 여러 가지 기억이 나는데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원톱 스타가 네. 나타났다는 것도 기아는 당연히 호재고 그럼요. KBO 리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큰 호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문동주 선수도 뭐 후반기 굉장히 잘했잖아요. 네. 문동주와 김도영의 라이벌리도 계속 끝나지 이어질 않는 거예요. 되죠. 네. 그래서 뭔가 올해 KBO 리그가 잘 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앞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도 이런 라이벌리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성장 네.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선사는 노송이 지킨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 예전에 김용수 선수의 별명이 노송이었는데 점점 양현종 선수가 선산을 지키는 노송 같은 느낌을 올 시즌은 특히 받았어요. 안 아프고 네. 정말 네. 꾸준히 본인 로테이션 이기든 지든 네. 뭐 올라가면 6이닝 뭐 길게는 7, 8이닝 올해 제가 얼핏 듣고 보기에도 아마 이닝 소화도 그렇고 네. 거의 완투도 올 시즌 꽤 많았어요. 있었죠. 맞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양현종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또 기아가 우승하는데 역할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유일하지 않나요? 2009, 2017 어우. 그리고 올해 다 있었던 다 있었던 최근 네. 들어 그 그렇죠. 양현종 선수. 김선빈 선수가 김선빈 있었지만 선수. 엔트리에는 없었나 그럴 겁니다. 그럴 아마 거예요. 2009년, 2009에 7년에는 17에는 있었고요. 17년에는 17은 있었고. 무조건 있었고 네. 9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양현종 선수는 21세기 기아 우승을 지금 이제 통합 우승 한국 시즌가 남긴 했지만 그렇죠. 페넌트 레이스 1위에 다 있었던 선수. 더군다나 이제 뭐 주전 선수도 똑같은 로테이션을 돌아야 되는 선발진들이 붕괴된 상황에서 정말 오롯이 본인의 로테이션을 지켜가면서 네. 본인의 역할 참 잘하지 않았나. 네, 맞아요. 나오네요. 네. 네. 타이거스 한국 시리즈는 항상 대투수가 있었죠. 예. 그 2017년도에 그때 그 포수 플라이 아니었나요? 맞아요. 맞죠? 마지막에 맞죠? 김재호. 김재호 선수한테 하이볼 던져가지고 그렇죠. 그 모습이 기억나네요. 잠실에서 마지막 네, 아웃카운트. 예. 그 되게 재밌었던 게요. 이거 좀 뭐 어떻게 보면 재밌는 얘기인데 네. 제가 2018년도에 류현진, 양효준 선수를 같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2018년도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SK였잖아요. 맞아요. 2017년도에 양현종 선수가 선발 투수임에도 우승 순간을 장식하기 위해서 올라왔죠. 마지막 클로저처럼 나와가지고 장식을 했고 2018년도에도 김광현 선수가 올라왔죠. 올라와서 장식을 했잖아요. 류현진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모든 투수의 꿈이 이거라고. 예, 그래서 메이저리그도 2018년도에 다저스랑 보스턴이 월드시리즈 붙었잖아요. 저희가 그때 했죠. 예. 선수들이 선발 투수들이 세고 있대요. 내가 등판하지 않는 날 여기 이때 마지막 장식할 수 있지 않을지. 예, 커쇼도 처음에 커쇼 선수도 세고 있고 그 순간을 진짜 야구 선수로서 투수로서 에이스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순간이래요. 그러네요. 내가 에이스인데 이 팀의 마지막 우승 순간에 9회 딱 나와가지고 끝내는 거 던져서. 그때 김광현이 한번 네, 김광현 선수가 18년도에 네, 했고 양효준 선수가 17년도에 했잖아요. 양현종 선수가 17년에 하고. 예. 네.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그걸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네 너무 다저스가 부러웠다고. 20년에 유리아스가 했던가요 마지막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유리아스가 예. 마지막에 던지고. 예. 근데 물론 이제 무관중이라 네, 조금 약간 그렇긴 좀 했지만. 그리고 경기장도 그때 텍사스에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세고 있다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그러네요. 예, 왜냐면 역사에 남으니까요. 그 그럼요. 순간이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딱 잡는. 류현진의 마지막 소망이 그국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라고 보여요. 하나가 한화의 한국 우승. 시리즈에 올라가서 우승 확정짓는 그 그러네. 마지막 투구를 던지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때. 그렇죠. 예, 양현종 선수, 김광현 선수를 자기 꼭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 팬들은 기대하십시오.
예. 아니 이제 이렇게 해서 올해 기아의 우승 원동력을 쭉 살펴봤는데 심리학 단장과 통화를 하면서 네. 나름의 또 그 계획들이 좀 알차게 준비되어 있었던 계획들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뭐 오늘 또 기아 라인업이 나왔는데 네. 일단은 괜한 오해는 사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기아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잔여 경기 순위가 결정되지 않은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팀과의 경기에서 뭐 쓸데없이 힘을 빼고 하거나 그런 건 없고 오늘도 라인업 보면은 주전 선수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기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렇죠. 할 거고 좀 호재가 있다면은 그 이후에 기아가 붙는 팀들이 좀 사실상 좀 순위가 결정된 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이랑도 경기가 있는데 삼성도 뭐 2위가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팀들과의 경기는 이제 주축 선수들을 관리하면서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관리가 또 필요한 게 지금 김도영 선수랑 박찬호 선수인데 김도영 선수는 기록이 아무래도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경기에 나갈 것 같고 박찬호 선수가 수비 이닝이 1078.1이닝이에요. 1078과 3분의 1이닝. 그러니까 굉장히 수비 이닝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관리 대상이고 또 베테랑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야수진에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좀 상대를 보면서 뭐 순위가 사실상 결정된 팀들과 경기에서는 좀 안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 시리즈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인데 이 부분을 두고는 현장과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선수단은 숙박을 원한대요. 예. 합숙. 예, 정규 합숙. 시즌 끝나면은 합숙. 예, 야, 저희도 합숙을 원하는데. 합숙. 그래서 합숙하면서 이제 훈련하면서 그렇게 한국 시리즈를 준비할 것 같다라고 하고 시점은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두고 현장과 이범호 감독과 꾸준히 대화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스파링 파트너를 지금 구해야 되는데 맞아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LG 같은 경우에는 청백전 형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청백전을 하면은 투수들의 컨디션을 빠르게 체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뒤쪽에서 양쪽이 다 하니까요. 예, 나오니까. 그리고 뭐 선발 투수의 투구수 이런 부분도 금방금방 채워질 수가 있는데 확실히 경기의 긴장감은 좀 떨어져요. 그럼요. 예, 몸쪽 승부 잘 못해요. 못 던져요. 몸쪽 못 그렇죠. 던져요. 괜히 던졌다가 다치고. 큰일 나요. 네, 핵심 선수 부상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좀 긴장도를 고려했을 때는 스파링 파트너를 좀 타 팀에서 구해서 그렇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구하는 거에 굉장히 좀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교육 리그에 참가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려면 또 이제 먼 길을 또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럼요. 네, 그 부분도 부담이래 가지고 스파링 파트너를 찾으려고 하고 그러면 아마 한 4경기, 5경기 정도를 한국 시리즈 하기 전에 실전을 하고 한국 시리즈 1차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장 한국 시리즈의 관심은 내일 선수와 윤영철 선수의 합류 여부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떨까요? 내일 누구부터 일단 윤영철 선수는 이미 퓨처스리그 경기에 등판을 했어요. 실전에 돌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정규 시즌 막바지에 윤영철 선수는 1군 경기에 등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선발이 아니더라도 길게 던질 수 있는 왼손 자원이 있는 건 굉장히 좋잖아요. 네.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윤영철 선수의 한국 시리즈 합류는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선수는 아마 광주 지금 1군이랑 같이 하고 다니죠. 있습니다. 그러면서 캐치볼도 하고 있고 뭐 ITP를 하고 있는데 오는 21일 정도에 광주로 돌아가거든요. 그때 내일 선수는 불펜 피칭을 할 것 같아요. 네. 21일 날 불펜 피칭을 하는데 한국 시리즈가 한 20일 후에 열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1차전이 네. 한 달 정도가 남았어요. 불펜 그러네요. 피칭 시작하는데 한 달 정도가 남았다? 이거는 일반적인 선발 투수의 준비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넉넉하다. 그건 여유가 충분하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관건은 이제 내일 선수가 턱 관절 수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감각적으로 좀 퉁퉁하는 느낌이 있대요. 이렇게 쳐보면은 아무래도 수술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냐인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어깨나 팔꿈치 부상이 아니다. 네, 그래서 투수한테 부하가는 부위를 다친 건 아니기 때문에 심재학 단장은 내일 선수의 한국 시리즈 등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